손흥민 한 골 2도움, 한국 대표팀의 승리 비결은? 홍명보 감독이 이끄는 한국 축구 국가대표팀이 주장 손흥민, 토트넘의 결정적인 활약에 힘입어 취임 후 두 번째 A매치에서 값진 첫 승을 거뒀다. 한국은 11일 오만 무스카트에서 열린 2026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3차 예선 B조 2차전에서 오만을 3대1로 제압하며 기분 좋은 승리를 챙겼다. 5일 서울에서 열린 팔레스타인과의 1차전에서는 0대0으로 아쉬운 무승부를 기록했지만 이번 승리로 1승 1무, 승점 4점을 기록하며 3차 예선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했다. 홍명보 감독에게 이번 경기는 남다른 의미가 있었다. 10년 만에 다시 국가대표팀 사령탑으로 복귀한 홍 감독은 팔레스타인전을 통해 복귀전을 치렀고 두 번째 경기인 이번 오만전에서 마침내 첫 승의 기쁨을 맛보았다. 그는 지난 2013년 처음 국가대표팀을 맡았을 때 다섯 번째 경기에서야 첫 승리를 거뒀던 것에 비해 이번에는 훨씬 빠르게 승리를 거두며 성공적인 복귀를 알렸다. 경기 초반부터 한국은 빠르게 공격의 물꼬를 텄다. 전반 10분, 황희찬, 울버햄프턴, 이 선제골을 넣으며 한국의 분위기를 주도했다. 손흥민의 절묘한 패스를 받은 황희찬은 아크서클 부근에서 정확한 중거리 슛으로 골망을 흔들었다. 팔레스타인전에서 후반 교체로 출전했던 황희찬은 이번 경기에서 선발로 출전해 예선 첫 골을 기록하며 자신의 가치를 입증했다. 그러나 전반전 종료 직전 오만의 강력한 압박 속에서 한국은 아쉬운 자책골을 내주며 동점을 허용했다. 상대의 프리킥 상황에서 정승현, 알와슬의 헤더가 불운하게도 자책골로 이어지며 경기는 1대1로 맞춰졌다. 후반전에 들어서 한국은 더욱 맹렬한 공격을 퍼부었고 해결사는 역시 손흥민이었다. 후반 37분, 손흥민은 강력한 왼발 슛으로 2대1 리드를 가져오는 귀중한 골을 터뜨렸다. 이로써 손흥민은 A매치 통산 49호 골을 기록하며 황선홍 대전 감독의 한국 A매치 개인 통산 득점 2위 기록 50골에 단 한 골 차로 다가섰다. 경기 막바지에는 주민규, 울산, 손흥민의 완벽한 패스를 받아 쐐기골을 넣으며 승부의 마침표를 찍었다. 손흥민은 이날 한 골 2도움으로 맹활약하며 팀의 승리를 이끌었고 한국은 오만을 상대로 소중한 승점 3점을 챙겼다. 이날 경기에서 손흥민의 활약은 단연 돋보였다. 주장으로서 팀을 이끄는 동시에 공격과 수비에서 모두 뛰어난 모습을 보이며 리더십을 발휘했다. 특히 결정적인 순간마다 정확한 패스와 날카로운 슈팅으로 상대 수비를 압박했고 경기의 흐름을 바꾸는 데 큰 역할을 했다. 손흥민은 경기 후 인터뷰에서 팀이 승리할 수 있어 정말 기쁘다. 동료들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줘서 좋은 결과를 얻었다며 소감을 전했다. 그는 또한 개인 기록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팀의 승리가 가장 중요하다. 앞으로도 더 많은 경기를 이기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한국 대표팀은 이번 승리로 인해 월드컵 예선에서 더욱 자신감을 얻었다. 홍명보 감독 역시 팀의 향후 경기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내며 오늘 경기는 우리에게 중요한 전환점이었다. 선수들이 제 역할을 다해줬고 앞으로 더 나은 경기력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우리는 아직 갈 길이 멀다. 이번 승리를 발판 삼아 다음 경기에서도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겠다며 다음 예선 경기에 대한 의지를 다졌다. 이제 한국은 이번 승리를 바탕으로 아시아 3차 예선에서 더욱 강력한 팀으로 도약할 준비를 하고 있다. 선수들은 팀워크를 더욱 강화하고 다양한 전략을 통해 다음 경기를 준비할 것이다. 특히 손흥민과 같은 베테랑 선수들의 리더십과 젊은 선수들의 활약이 조화를 이루며 한국 축구가 다시 한번 월드컵 무대에서 빛을 발할 수 있을지 기대가 모아지고 있다. 한국 축구 대표팀은 이제 다음 경기에서 더 큰 도전을 맞이하게 된다. 이번 승리로 얻은 자신감과 동기부여는 선수들에게 큰 힘이 되었지만 아시아 3차 예선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다음 상대인 강력한 팀들과의 대결이 남아있는 만큼
홍명보 감독과 코칭 스태프는 전술적인 준비를 철저히 하고 팀의 약점을 보완하는 데 집중할 예정이다. 특히 중원에서의 안정성과 수비진의 조직력이 향후 경기의 승패를 좌우할 중요한 요소가 될 것으로 보인다. 선수들 또한 이번 경기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인식하고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다짐하고 있다. 수비수 정승현은 자책골에 대한 아쉬움을 표현하며 실수를 통해 배운 것이 많다. 다음 경기에서는 더 집중해서 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결의를 밝혔다. 공격진 역시 더욱 날카로운 움직임과 호흡을 맞추며 손흥민을 중심으로 한 공격 라인의 위력이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팬들의 기대 역시 커지고 있다. 월드컵 예선이 진행될수록 한국 대표팀을 향한 응원 열기가 고조되고 있으며 많은 팬들은 손흥민을 필두로 한 이번 팀이 월드컵 본선 무대에서도 성공을 거둘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을 품고 있다. 홍명보 감독 역시 팬들의 응원이 큰 힘이 된다. 그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하며 남은 예선 경기에서 더욱 나은 경기력을 약속했다. 다가오는 경기에서는 팀의 체력 관리와 부상 방지도 중요한 관건이 될 것이다. 특히 손흥민과 같은 핵심 선수들의 건강이 월드컵 본선 진출을 위한 중요한 열쇠인 만큼 코칭 스태프는 선수들의 컨디션을 면밀히 관리하며 긴 예선 일정을 준비할 예정이다. 중국 프로축구에서 승부 조작 혐의로 구속되어 10개월간 구금되었던 한국 축구 국가대표 출신 미드필더 손준호, 32 수원FC가 지난 3월 석방된 후 최근 중국 축구협회로부터 영구 제명이라는 중징계를 받았다. 이와 관련해 손준호는 오는 11일 오후 별도의 기자회견을 열어 자신의 입장을 밝히고 모든 의혹에 대한 해명을 할 예정이다. 지난 10일 중국 축구협회는 중국체육총국 및 공안부와 함께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승부 조작 사건에 연루된 61명의 선수와 관계자들에 대한 징계안을 발표했다. 손준호를 포함한 산동 타이산, 선양 흥인, 장수 순잉, 상하이 선화 등 다양한 구단에서 활약했던 선수 44명에게 영구 제명을, 나머지 17명에게는 5년 자격정지 처분을 내린 것이다. 중국 축구협회는 법적 기관의 조사에 따르면 전 산둥 타이산 선수 손준호는 축구 경기를 조작하고 불법적인 이익을 취했다며 그의 중국 내 모든 축구 관련 활동을 영구적으로 금지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이 발표는 축구계에 큰 파장을 일으켰다. 이에 대해 손준호의 에이전신 네스트 박대현 대표는 중국 축구협회의 발표는 사실과 다르며 매우 당황스럽다며 손준호의 결백을 증명하기 위해 모든 법적 절차를 밟아 적극 대응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손준호 측은 당초 영구 제명 발표 직후 기자회견을 열 계획이었으나 관련 자료를 철저히 준비하기 위해 일정을 11일 오후로 변경했다. 손준호는 지난해 5월 중국 상하이 홍차오 공항에서 귀국을 시도하다가 갑작스럽게 공안에 체포된 바 있다. 이후 10개월 동안 형사 구류 상태에서 랴오닝성 차오양 공안국의 조사를 받았으며 그에게 적용된 혐의는 비곡 가공 자기론 수뢰죄였다. 이는 정부기관이 아닌 일반 기업이나 단체 소속의 인물이 자신의 직무를 이용해 부정한 금품을 받은 경우 적용되는 법률이다. 손준호는 이적 과정에서의 금품 수수 의혹 등으로 조사를 받았으나 혐의를 일관되게 부인해왔다. 석방된 이후 손준호는 수원FC에서 활약하며 그라운드에 복귀했지만 이번 중국 축구협회의 중징계로 인해 그의 향후 축구 선수 생활이 불투명해졌다. 특히 이 징계가 피파를 통해 국제적으로 확대 적용될 가능성도 있어 그의 국내외 활동에 큰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대한축구협회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중국 축구협회로부터 관련 문서를 요청한 상태이며 회신이 오면 그에 따른 조치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 프로축구연맹 역시 현재로서는 피파를 통해 징계가 국제적으로 적용될지 지켜봐야 하며 선수가 소명할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이번 사건을 둘러싼 축구 팬들의 관심이 뜨거운 가운데 손준호의 기자회견에서는 어떤 해명이 나올지 주목되고 있다. 그의 입장이 밝혀짐에 따라 앞으로의 법적 대응과 축구계의 움직임도 큰 변화가 예상된다. 손준호의 기자회견은 많은 이들의 관심을 받고 있으며
그의 결백을 주장하는 증거와 그동안 겪었던 고난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기자회견을 통해 손준호는 그동안의 심경과 함께 중국 내 구금 당시의 상황, 자신이 처한 억울함에 대해 구체적으로 밝힐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침묵을 지키며 법적 대응을 준비해온 손준호가 공개석상에서 어떤 사실을 공개할지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손준호 측은 중국 공안 당국의 수사 과정에서 인권 침해 및 부당한 대우가 있었다는 주장을 제기할 가능성도 있으며 중국 축구협회의 영구 제명 처분이 피파와 다른 국제 축구기관들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관심도 증대되고 있다. 만약 피파가 이 징계를 국제적으로 적용하게 된다면 손준호는 세계 어느 리그에서도 뛸 수 없게 되어 그의 축구 경력이 심각한 타격을 입을 수 있다. 반면 중국 축구협회는 손준호를 포함한 다수의 선수들이 승부 조작에 깊이 연루되었다고 강력히 주장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법적 근거를 제시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손준호 측은 여전히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고 있어 양측의 공방은 앞으로도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이 사건은 단순히 한 선수의 경력 문제를 넘어서 한국과 중국 간의 스포츠 외교 문제로 확산될 가능성도 있다. 한국 축구 팬들은 물론이고 국내 축구 관계자들도 이번 사건의 전개를 예의주시하고 있으며 손준호의 결백이 증명될 경우 어떤 후속 조치가 이루어질지에 대한 논의도 활발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손준호의 축구 인생은 이번 기자회견을 기점으로 중대한 전환점을 맞이할 전망이다. 그가 자신을 둘러싼 의혹을 어떻게 풀어나갈지, 그리고 축구계가 이를 어떻게 받아들일지에 따라 그의 미래는 달라질 수밖에 없다.